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송희 씨 벌써 7월하고도 5일이 지났어요. 네. 2020년이 반이나 훌쩍 지나고 이제 한 바퀴 도는 바로 이 시점이 이제 왔습니다. 와,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쉽네요.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요즘 이거 또 올 봄에는 마스크 끼고 또 조심조심하고 몇 달 지냈고 또 2020년이 또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어쩐지 좀 억울해요. 왠지 코로나 우리의 그 전반기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 송희 씨 안 그래요? 저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도둑 맞은 것처럼 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시작이다. 여름도 시작이고 7월도 시작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네요. 송희 씨 말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마음을 먹어야지 뭐 이렇게. 역시 우리 황현희 씨는 꼰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린 저의 말도 잘 듣는 걸 보니까 꼰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그만 억울해하고 7월의 푸릇푸릇한 시작을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스야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남북 사이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남북 사이가 다시 한 뼘 차이만큼 가까워지는 그날까지 저희도 힘내야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교육을 받기로 네. 머리에 뿔 달린 사람, 뭐 저희 아버지 세대 때 네네.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알게 된 우리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럼요. 송희 씨도 이렇게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민족 한반도잖아요. 오히려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다를 건 없어요.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생활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또 증명해 주시는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은 임종진 사진작가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작가님은 언론사에서 이제 사진 기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어떤 사진들을 주로 찍으셨나요? 뭐 이제 언론사 사진 기자니까 당연히 뭐 당대에 있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 현실들에 대해서 뭐 주로 취재를 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도 주로 좀 사람 또는 삶에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어쨌든 사회적 소수계층이라고 할까 소외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취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진 기자와 또 이제 사진 그 활동가 그 작가로서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작가님? 뭐 어쨌든 사진 기자는 좀 빠르게 이제 속보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점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있게 또 어떤 몰입을 할 수도 있고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차분히 뭐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좀 아무래도 있죠. 네, 저에게 아까 그 책을 먼저 선물로 주셨잖아요. 제가 사진을 쭉 봤어요. 예.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그 우리네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한. 북한의 네. 일상이라고 보죠. 이게 북한의 일상의 그럼요. 사진을 찍어 보신 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방북을 하셔서 사진을 찍으신 건데 예. 지금 남북 사이가 이렇다 보니까 방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어렵죠. 방북 취재는 그러면 예전에 언제 다녀오신 예, 건가요? 어쨌든 뭐 현재 기자 시절인데요. 네. 그 1998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 정도 사이 안에 매년 갔었는데 매년 다녀오셨어요? 예, 5년 동안? 예, 매년 한두 번씩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렇죠. 저도 이 사례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네. 북한을 또 뭐 평양만이 아니라 이제 뭐 자강도, 뭐 북한산, 뭐 어디 황해도, 뭐 건너서 함경도까지 두루두루 좀 다녔었으니까. 예.
그러면 북한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아는 유일한 남녀 사진 기자라는 별명이 있던데 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접견자 북한에서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을 만나면은 접견자가 되거든요. 네. 어떤 그때 만났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만나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 만나시진 않았군요. 예, 네. 뭐 근데 제가 아마 지속적으로 방북을 했었으면 뭐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네. 이제 요 별명이 뭐 제가 짓거나 누가 한 게 아니고 그 남북 한참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 북측 뭐 이제 기자단 분들이 네네. 저희 동료 기자들에게 임종진 기자는 김 위원장께서 하는 유일한 남녀 사진 기자라고.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했던 찍었던 사진들이 어쨌든 북쪽에도 전달이 되고 하니까 네. 이제 늘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꽃제비라든가 이런 어려운 뭐 강력한 인민군 좀 무서운 체제 이런 중심 이미지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은 어떤 이런 일상의 어찌 보면 우리랑 거의 같은 모습을 제가 좀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께서 좀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셨던가 봐요. 그렇군요. 아니 그럼 취재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북한에 다녀오신 방북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걸 취재를 처음에 하기 위해서 가신 건가요? 그 뭐 98년도 이렇게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네네. 막 남북 교류가 이제 시작되는 즈음에 사실은 뭐 너무 당혹스럽게 갑자기 열린 거라 뭐 어떤 뚜렷한 목적보다는 어쨌든 방북이다. 그래서 가서 보자라는 게 좀 많았고. 아, 일단 한번 가보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가 워낙 뭐 북한 동포도피 뭐 모금운동 꽃제비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았죠. 크던 때라 가난하고 뭐든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관념만 가지고 갔다가 네. 이제 계속 가게 되면서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목적이 새로 설정이 됐던 거죠.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네. 북쪽에 무조건 뭐 원조를 해줘야 되고 네. 도와줘야 되고 못 네. 살고 가난하고 예. 이런 이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자님들도 마음을 먹기엔 그렇게 가셨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다르지 않구나. 예. 뭐 이렇게 느끼신 거겠네요. 그것을 네. 굉장히 크게 느꼈죠. 그러면 북한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다양한 북한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예. 그때 딱 만났을 때 가장 어떤 걸 가장 느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결국 핵심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군아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보면 우리가 이념과 체제라는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설정해놓고 바라봤던 시간이 그렇게 길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들의 동질적인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네네. 이게 일반 분들이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느끼긴 사실 쉽진 않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뭐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북한을 접할 수 없는 것만큼 그래도 북한 사람들의 그 실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찍으셨던 사진 예. 중에 기자님께서 찍으셨던 사진 중에 제일 좀 뭐 인상적이거나 좀 마음에 들었던 사진이 있을까요, 혹시? 이게 이제 뭐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해 주신 사진들이기도 한데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신혼부부의 이 수줍은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런 형식의 모습들이 원래 있잖아요. 일상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일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옛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들 그 공감을 해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도 네.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해? 약간 이런 모르죠. 생각을 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몰랐던 거겠죠. 예. 저는 작가님께서 이제 그 저희한테 책을 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북한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네.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예. 가장 리얼했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 여기 그 사진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예. 일단 뭐 간략하게 제가 간단하게 보면 일단 신혼부부가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 이제 결혼식 갈 때 네. 이제 사진 찍잖아요. 어디 네. 결혼 사진. 아이 부끄럽게 소리. 요즘에 보니까 반포대교 건너 그 잠수교 위에서도 결혼 사진, 웨딩 사진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네.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딱 그런 상황인데 이게 대동 강변공원이고요. 아. 저 앞에 보면 비디오 카메라를 든 분이 막 뛰어가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거는 어머. 사진 찍는 거 사진은 비디오로 찍는 게 이때 유행이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남자 우리 신랑은 빨리 가자고 이러면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여성 이제 부부 그거 이제 우리 신부님이 예, 예. 그 남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가운데 얼른 가긴 가야 되고 그러면서 가다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수줍게 이렇게 오, 있어요. 그러네요. 이 칼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깨도 쭈삣거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수줍은 모습인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 신혼부부신데 네, 맞습니다. 결혼 웨딩 촬영하시는. 예. 이 남성분들도 정장을 입고 계시고 예. 여성분은 한복을 예. 굉장히 곱게 차려입고 계시고 또 신부는 이게 보니까 검은색 구두를 또 신고 예. 계세요. 그리고 예. 검정과 빨강의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네. 뒤돌아서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는데 이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게 뭐 더 수줍음이 좀 많으시다거나 그런 것도 좀 예, 그런 거 되게 느끼나요? 많아요. 얼굴 빨개지시고 되게 순수하시군요, 다들. 뭐 어쨌든 평양뿐만 아니라 시골 전역을 지방을 좀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제 남쪽에서 왔다 이 말 한마디면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와서 이렇게 옷깃 또 만져보시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중고등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막 와서 매달리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서 굉장히 감동이었죠. 근본적으로 좀 친근감을 많이 갖고 특히 대해주시는 남쪽에서 왔다고 거. 하면. 예, 남쪽에서 왔다고 예. 하면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북한 분들은 대한민국 그 분들을 볼 일이 없어요. 예. 드라마 그러니까요. 외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물로 이렇게 작가님처럼 딱 보시면 얼마나 되게 놀라겠어요. 예. 별반 다름이 없네.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 이걸 예.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럴까요? 요 잔디밭에 남성들이 앉아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인사하는 모습인데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찍으셨어요, 이 이거, 사진을? 예, 한송이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패놀이라고 그래서 이때 네. 당시 되게 유행했던 건데. 주패. 저 완전 추패놀이가 뭐예요? 주패놀이. 여기는 카드놀이라고 카드라고 하는데 하죠. 네, 북한은 이제 주패라고. 주패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네. 완전 탑이에요. 완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포카 같은 겁니까 그러면? 예, 펑크 맞아요. 이렇게 네네. 이제 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니까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리 오라고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자리에 갔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 잘 보면 술병 막 널려 있고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놀러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한동안 앉아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또 남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갑게 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일어서서 노래 불러주고 그 네. 시를 잘 아시겠지만 시를 굉장히 많이들 외우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거기 너무너무 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장면들도. 아. 그래서 나중에 갈 때까지 한 2시간을 이분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예, 북한수 이랬었죠. 도수가 되게 높은데. 예, 그래서 여기서 소주 마시지 했다가 몇 번 쓰러졌습니다. 거기서. 소주를 드십니까 북한? 아니요, 분들도? 이제 북한 술 제가 이제 소주를 좋아하는데 예, 예, 이렇게 예. 왜 훌훌 마시는데 거기는 크게 마셔요. 오. 그리고 첨잔 개념이거든요. 계속 계속 따라주는 부어주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거를 그냥 계속 먹다가 우리 몇 번 쓰러졌어요. 우리 작가님 골로 갈 뻔하셨네요. 아, 예. 북한에서 못 올 뻔하셨습니다. 예, 백두산에서도 가고. 백두산 성이 고향이에요. 아, 예, 그러시군요. 네네. 예. 이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좀 묘사를 좀 해드리면은 굉장히 지금 소풍 나오신 예, 것 같은 맞습니다. 잔디밭 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담소를 내놓으시고 가족에게 인사하듯이 네.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지금 친근감 있게 네. 좀 다가오는 사진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뿔난 사람은 없고요. 예, 거의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북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곳에서 지정된 사람만 찍어야 되고 뭐 지정된 뭐 사물만 찍어야 되고 그런 걸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 사진들을 보면 그냥 일상을 찍으신 건데 이것도 다 네. 연출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이게 사실은 저도 처음에 가기 전에는 이제 방북 경험 있는 선배들한테 다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가자마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 쪼그려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게 우리 굉장히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날 이제 북쪽에 저희 안내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북쪽에 남쪽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사진들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여준 이런 모습이 나한테 주는 감동이 있다. 이것을 통제하지 말아달라. 대신 다 찍고 보여주겠다. 당신들이 다 현상까지 다 해라. 이렇게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그 북쪽 안내원들이 다음 날 그럼 임 선생 맘대로 하시라고 해서 저는 정말로 제가 느껴진 모든 대로 사진을 찍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저에 대한 신뢰들이 쌓이게 되고 하니까 점점 갈 때마다 이제 저는 뭐 터치가 없었어요. 편하게 찍으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예. 그냥 우리 그 작가님께서 찍은 사진들이 북한의 일상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하나 뭐 연출이라든가 이런 네. 게 거의 없거든요. 아니, 연출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분들은 지금 연기자예요. 연기자예요. 최고의 배우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 사진 가볼까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네네네. 가볼게요. 네네. 요 다음 사진은 이제 그 북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네. 요 사진은 어떻게 찍게 된 계기예요? 네, 요거는 저 잠깐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황해도 쪽에 갔다가 네. 이게 어디 관람원 이제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옷차림이 좀 다르고 머리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제 네네. 그 외국 동포로들 보통 알아봐요. 아, 네, 일본 보통은 그 다, 제일교포를 알아보는 그렇게. 거. 그런데 제가 알아봤구나. 안녕 이렇게 내가 뭐 남쪽에서 왔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어머.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수줍은데 막 네네. 손을 흔들고 가까이 오지는 못하는데 네네. 이게 저한테 계속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살 웃고 이런 네네. 모습이 또 저한테 주는 느낌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어요. 아 정말 그 웃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네. 너무 귀엽고 순수해 보인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약간 소희 씨. 지금 이 교복이 예.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이랑 똑같거든요. 아 지금 이 교복이 전국의 전 학생이 다 똑같은 건가요? 다 똑같은 거 입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 이거 보면은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네. 그 이제 막 그 넥타이 매고 이제 학교 가서 그 행사할 때마다 이거 단체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것도 너무 리얼하게 찍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 초등학교 네, 때 있는 초등학교 교복인데? 학생들이 교복이죠. 어제도 굉장히 좀 순수한 모습인데 네. 송희 씨도 이런 순수함이 있었겠죠? 뭐라 저 자꾸 자본주의라고 자꾸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저 좋은 완전 거니까. 순수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러시죠. 요거는 그 북한 어머니들이 여맹원들이 이렇게 그 한복을 입고서 찍은 사진인데 작가님 요 사진은 이제 어떻게 찍게 된 계기예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전시를 할 때 제 전시는 이 사진들에다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써서 네. 붙여놓는데 이게 뭐 사실은 남쪽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뭐 네. 지금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제가 가서 바라본 모습들은 이 웃음이 가짜가 아니고 허위가 아닌데 네네. 이 웃음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서 요 모습을 이제 제가 좀 찍게 됐었죠. 그래서 이 글로도 우리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그들도 웃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들을 좀 전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 사진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지금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사진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맞아요. 좀 아쉽네요. 예. 아니 이건 2018년에 북한의 일상에 관한 사진전을 또 하셨어요. 예. 근데 이런 사진전에 가시면 북한의 일상을 좀 더 가깝게 느낄 것 같은데 어떤 예, 전시였는지 이제 좀 전시 여쭤볼게요. 제목은 사는 거의 다 똑같디요이고요. 이 말은 제가 이런 모습을 계속 찍다 보니까 북쪽엔 안 내오냐 임 선생은 뭘 이런 모습 자꾸 찍냐고 하길래 네네. 얘를 저한테 물어서 제가 너무 좋지 않냐고 했더니 그분이 사는 거의 다 똑같디요. 뭐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전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런 사진들이 사실 초기에는 20년 만에 사실은 제대로 된 전시를 한 건데요. 네네네. 그 전에는 뭐 이게 뭐 북쪽에 뭐 이게 뭐 가짜다 뭐 북쪽의 어떤 고위층만 찍은 거다 이런 그 오해를 참 많이 받았고 맞아요. 그런 것들로 인한 상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시간이 지나고 이 사진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여름이 기억하시겠지만 엄청 더웠거든요. 엄청 더웠죠. 예. 한 3, 4천 명 이상의 관객들이 찾아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웃어주시고 가셨죠. 그러면 작가님 다음 사진전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제 뭐 사실은 새로운 작업들을 더 해서 사진전을 하면은 좋겠지만 뭐 그건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사진들을 지역에서 많이 요청들이 와요. 뭐 평택, 수원 그래서 이런 데 요청이 오면 이런 사진들을 이제 전시를 하곤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도 혹시 뭐 사진전을 좀 보러 오신다거나 그때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셔서 오셨군요. 전부 다 고향 생각 나신다. 맞아요. 이게 집단체조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한국의 남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집단주의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또 일종의 놀이이자 잔치이고 문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 그런 집단체조를 했던 분들도 와서 정말 우리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들도 하곤 하셨었죠. 곧 북한 이탈 주민 5명과 남한 주민 5명이 함께 사진 공감 프로그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마곡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 통합문화센터에서 이게 이제 원래 남쪽에 사시던 분들과 북쪽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짝으로 좀 맞추어서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이런 형식의 이제 사진 공감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7월 23일부터.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그 남쪽에서 하는 분들은 전부 다 꽉 찼고요. 북쪽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곳에 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송을 듣는 또 우리 또 이탈 주민 분들. 예. 우리 많이 그 계실 텐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제 주변에도 그 탈북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추천을 꼭 해드릴게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 알려주세요. 그 남북통합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기 제목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에요. 아, 너무 좋네. 우리가 예, 우리를 예, 바라보는 예. 새로운 시선. 예. 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이제 남과 북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적인 그런 부분들 하지 말고 우리인데 우리를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아니 이 사진이라는 게 사실 사람을 뭐랄까요 힐링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 고향을 네. 다시는 갈 수 없는 네. 상황인데 그 사진을 보면서 고향에 대한 추억, 그 네. 옛날 그 추억에 대한 이 회상을 하면서 네. 정말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사진을 보시고 좀 많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많이들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 제가 그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일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자신의 마음들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꺼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뭐 멋진 사진 잘 찍고 풍경 사진 잘 찍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사진 같은 거 꺼내 보면은 사실 네. 그 사진으로만 모습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이 함께 기억이 나서 그럼요. 그때 일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좀 흐뭇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 이 사진에 대한 이 자료를 갖고 왔으니 망정이지 저도 가끔씩 북한에 대한 추억을 잊어먹곤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아까 그 이 사진첩을 보면서 와 나도 북한에서 이렇게 놀 때가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더 추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추억을 선물 받으신 거네요, 오늘. 그렇죠, 그렇죠. 이 북한 주민들 사진이라고 하면 왠지 또 인상이 기억이 나는 게 뭐 이렇게 깡마른 분들, 예. 맞아요. 그리고 장마당에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애쓰는 모습, 뭐 그런 모습의 사진일 거라고 거의 대부분 이제 편견을 갖고 계세요. 네. 이 편견을 깨주는 것 같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런 거를 깨주고 싶어서 깨주려고 하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냥 사실을 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또 다른 사실 일부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도상국 주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좀 있잖아요. 가난하고 뭐 피부색도 검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가서 보면 이제 우리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삶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또 그 기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이 사실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들이나 하나의 계층들을 이렇게 뭐 구분하고 경계짓는 게 쓰여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이 그런 부분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도구로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송희 씨도 그런 차별적인 시선을 많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인식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예. 1인 그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 웃고 발랄하고 이러니까 그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막 이렇게 찌뜨게 살다 보면은 이제 웃음기라는 게 없고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웃냐라고 하는데 다 인상 쓰고 있을 것 네네네. 같고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는구나. 북한 분들도 되게 잘 웃고 그럼.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만의 그런 정서적인 생활을 아유, 해 그럼요.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맞아요. 보시면은 아마 우리 사는 게 다 똑같구나라고 똑같죠, 뭐. 예, 느끼실 겁니다. 네네네. 예, 예. 그 또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사진 촬영하러 이제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요 어디 가장 인상 깊었던 데인지 궁금해요. 저는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뭐 르완다나 이런 데를 가도 캄보디아나 1년 반을 기자를 그만두고 가서 살기도 했었고요. 뭐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이런 나라를 다니는 이유가 뭐 그 나라를 뭐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거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개발도상국 주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내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해왔고 네. 그래서 뭐 저의 어떤 작업의 방식이 사람이 우선인 사진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의 고정된 관념으로 타인의 삶을 구분짓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인식의 틀들을 조금씩 풀어서 결국 이제 뭐 넓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서로 존중하는 것에 대한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죠. 네네. 정말 제가 꿈꾸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기 하나 들고 전 세계를 좀 이게 여행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예, 현실에 부딪혀서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나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좀 이것만은 똑같다.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발견한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우리가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네. 일상이 무너지거나 하면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게 되잖아요. 당사자들 경우 뭐 가령 뭐 세월호를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이것도 그런 일상을 상상할 수 있는 힘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뭐 네. 북한이나 그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 분들은 이런 행복한 모습이 있을 거야. 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밥을 어떻게 먹고 아빠 엄마가 손을 어떻게 잡고 하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무엇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상상하지 못한단 말이죠. 맞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틀들이 저는 이렇게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이게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내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런 일상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고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사진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북한에 다녀오신 지 이제는 10수년이 지났으니까 사진에 대한 관점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럴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예. 다시 북한에 가면 어떤 사진을 찍어 갖고 오세요? 전 정말로 다시 저에게 그런 기회들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관점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제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관점이 가서 깨지게 됐고 그 생각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다시 가게 된다면 어찌 보면 20여 년 전인데 이제 지금의 이런 모습들도 또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전 이것이 색의 변화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회색이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컬러들이 많고 이런 변화들도 기록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성들의 변화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요. 2000년대 초반이랑 분명히 북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 그럼요.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예. 그 모습을 좀 담아오고 싶어 네네. 하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또 결국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올해 하반기에 북한 관련 사진 이 산문집도 출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예정일까요? 예, 이제 지금 요거는 사진집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네. 참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말 에피소드도 많고 안내원들이랑 이렇게 뭐 같이 대동강에 술 마시면서 서로 막 토론한 것도 많고 또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서 이게 통일부에서 의뢰를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일부 의뢰로 이런 어떤 사진 산문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산문집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저도 사진으로만 북한 생활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북에도 한번 좀 다녀와 보고 싶어요. 어떤 네, 이런 가셔야죠. 아니, 아니. 왠지 오빠가 예, 예. 가잖아요. 북한에 가잖아요. 네네. 가서 이제 개그를 하잖아요. 북한 분들 웃지 않아요. 안 웃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평양에서 방송 한번 하셔야죠. 네네, 그러면 생방송으로. 네. 쫓겨날 것 같아요. 저희 개그에 그 공감대가 없을 것 같아서. 네네네. 또 조금. 사진집도 내신다고요? 아니 예. 사진집은 아니고 사진 산문집을 지금 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편집 부탁드려요. 자, 사진을 청취자분들과 이제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네네. 좀 아쉽죠.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임종진 작가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요 여러 사진들을 볼 수 있으니까 방송이 네. 끝나면 한번 좀 검색해 보셔서 네네네. 그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한번 좀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임종진 작가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여러 사진들 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한번 좀 검색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작가님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네. 유튜브로 이거 홍보해 드릴게요. 사진첩.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변뉴스의 황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구에 대해 조사해온 한송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송입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기자와 기자 사이의 대화를 좀 나눠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엔 인구 기금에서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5년 동안 인구 성장률이 고작 0.5%에 오른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저출산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기대 수명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죠? 맞습니다. 북한의 기대 수명은 83세인 남한보다 무려 11년이 짧은 72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인구 성장률도 줄어들고 기대 수명도 줄어들고요. 이 북한의 인구와 그 인구의 건강을 나타내는 이 수치들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북한 인구를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남한의 인구 감소도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요. 오죽하면 아이들 둘 이상 낳으면 애국자다, 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남한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가 됩니까? 아니 뭐 그런 뜻이 참. 아니라 요즘같이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이게 또 국가 경쟁력도 줄어들고 있고 아니 뭐 이런. 애국자 되면 훈장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막 박수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잘 나가다 왜 이래요 또. 참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여건이 돼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력을 성장시키는 거다, 뭐 이런 맥락인 거겠죠. 황현희 기자, 네.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방송하다 말고 어디 갑니까 갑자기? 일단 결혼부터 하고 애를 쭉쭉 낳아가지고 애국자 칭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오늘 이 숫자 많은 거 조사한다고 시간 낭비했네. 오빠 어디야, 빨리 와. 우리 주말에 시간 날 때 결혼 좀 하자. 한송이 기자, 좀 정신 차리세요 애국자 씨. 아이고. 자, 이해란의 백세 인생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본 한뼘 뉴스요, 인구와 기대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요즘 진짜 저출산율이 좀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죠. 네. 그 뭐 개개인당 그 1인당에 이제 그 신혼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네. 다 아기를 한 명씩만 놓겠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한 명도 안 나는 이제 결과가 나왔죠. 와, 네네. 심각하네요, 완전. 송희 씨는 또 이렇게 여쭤봐서 좀 그렇지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 이상 좀 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네. 저 보험도 많이 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네. 살고 싶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뭐 희망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또 여건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네.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오니까 세 가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네. 또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 말, 또 장사꾼이 손해보고 장사한다고 하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던데요. 맞아요.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죠. 네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리고 건강제 챙겨 드시고. 맞아요. 뭐 이런 뭐 개그가 옛날 있었던 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번 뭐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 말은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2번은 뭐 장사꾼이 손해 보고 장사한다는 말 공감을 합니다. 예. 뭐 3번도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원인, 그리고 또 낙후된 의료 체계, 식량난, 전염병에 취약한 위생 시설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북한 사회도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지는 몰랐거든요. 북한 합계 출산율이 1.9명이라고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2명의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2명도 낳지 않는다. 한국보다는 좀 낮습니다. 남쪽보다는 네. 좀 나은데 북한도 이게 좀 인구가 많이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그 북한에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만약에 이제 그 아기를 놓잖아요. 근데 북한 경제가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아기를 이제 또 한 명 낳아가지고 군대를 이제 10년 동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한 명만 낳아서 그냥 예쁘게 키우자, 이게 목표예요. 북쪽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군요. 네네, 엄청 변해가고 있거든요. 네, 북한의 인구 전체 숫자가 남한보다는 또 월등히 적잖아요. 네네. 네, 북한 전체 인구가 2,5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은 5,130만 명이죠. 절반 수준입니다. 네, 절반 수준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우리의 인구가 적다 이런 느낌을 이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경제 활동에 그냥 거기에만 이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인구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는데, 제가 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인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네네. 또 북한 당국은 이제 인구 늘리기 위한 그 정책도 이제 펼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새쌍둥이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헬기를 띄우고, 그리고 이제 집을 주고, 그리고 뭐 장검도 뭐 이제 금반지 이런 걸 이제 나눠주는데. 나라에서요? 네, 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이제 아기를 잘 안 놓죠. 북한에도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이 있군요. 네네, 있습니다.
남한도 뭐 북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네. 남한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1.1명,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수준인데 아이들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보면 야 이건 진짜 그야말로 공포가 아닐까 뭐 이런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 요즘 연예인분들이 애기 많이 낳던데 오빠도 애기 많이 낳아요. 아 근데 이게 또 이 사회에서 또 살다 보니 이게 아이를 기른다는 게 쉽진 않고. 애기 3명 넣으면 아빠 다 낳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건 뭐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겠지만 그 정도까지 지원해주진 않죠. 역시 자본주의는 철저하네요. 제가 이제 앞에 꽁트에서 뭐 빨리 애국자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의 미래, 그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온전한 시민으로 잘 키우고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송희 씨는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애기 몇 명 정도 가지실 생각이세요? 저는 2명. 아 2명? 아들, 딸. 이제 뭐 아들은 이제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고 또 딸은 이제 그 효녀의 그런 걸 또 받아봐야 되잖아요. 아, 그래도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무조건이죠. 네.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 미래가 발전을 하려면은 젊은 그 친구분들이 이제 후대를 또 많이 이제 키워야 되거든요. 많이 낳아서 이제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세상이 곧 또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지금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네네. 우리가 어떻게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네. 일단 저부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저부터 집에 있는 저희 아이 네. 열심히 그렇게 잘 한번 길러보도록 네, 언제쯤에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집에. 자,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감미연의 파파라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